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 놀이터, 오늘은 옛날 학교 공부하기 편인데요. 청주 향교와 신앙서원을 함께 다녀보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 강태지 할아버지께 자기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봉덕초 4학년 4반 운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덕초 4학년 3반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바초 4학년 4반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석중학교 3학년 7반 한정원입니다. 청주 향교와 신앙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다 부탁을 드릴게요. 예,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 때 옛날 학교예요. 아, 예. 향교는 공립학교, 네. 서원은 사립학교인데 우리 청주 향교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그 국장님께 좀 안내를 부탁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장님 모시기 전에 했는데 아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청주 향교가 대한민국 제일의 향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선시대 때도 이미 삼남 제일향교라고 그랬고 예. 뭐 세종대왕, 세조대왕 이런 분들이 다 다녀가고 그럴 정도니까 네네네. 현대 오늘날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향교입니다. 그만큼 현대에 와서도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정말로 멋진 곳, 훌륭한 곳으로 온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곳 대성전을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국장님을 한번 모신다 그러는데 총무국장님을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청주 향교 예. 총무국장으로 있는 이강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뭐 첫 번째 출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 대성전으로 올라갑시다. 네, 가자 대성전으로. 대성전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는 거야? 와, 이거 봐라. 이 선생님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오른발 올리고 같이 뭐 올라갔어. 올라와 이렇게 모으고. 그렇죠. 예, 어른들이 계신 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 뛰어 올라오고 뛰어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대성전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공자님은 지금으로부터 2572년 전에 춘추시대 말기 중국의 누나라라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오늘날 산동성 복부현에서 태어나셔서 딱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받드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유교를 창시하신 어른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님의 이제 이어서 이 유교를 발전시킨 분들이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맹자를 많이 들어봤지. 공자님이 물론 창시자지만 이 네 분 성인을 합쳐 오성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또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명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대 아주 뛰어난 유학의 큰 인물 그런 어른들 다 이렇게 모셔놨어요. 네. 아까 여기가 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당이라는 데는 위패를 모시는 곳이에요. 위패. 대성, 지성, hun선왕. 크게 이뤘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그 학문으로서, 글로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안에 써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혼하고 백, 그러니까 내 정신하고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내 육신은 땅으로 가고 혼은 하늘로 가잖아요. 그거에 그 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혼을 모셔놓은 거예요. 향교의 기능 중에서 교육에 대한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바로 명륜당 같은데요. 공부를 하는 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의 교육제도는 어땠나요? 오늘날 교육제도하고 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초등과정이라고 하면 서당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서당. 서당. 훈장 선생님이 있어서 하늘천 따지 하는 거 봤지? 등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전국 각 고을마다 향교가 있었어요. 네. 조선 초기에는 한 3, 40명 뭐 이렇게 했었다는데 점점 더 불어나서 90명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성훈이.
있었지요. 오늘날 담임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청주 향교 같으면 종육품의 벼슬을 하는 교수관이 있어서 이분이 담임 선생님이라 할까 교장 선생님이라 할까 그런 분이 있었고, 청주 향교보다 좀 작은 향교 그런 데는 칠품 이하에 이제 뭐 훈도관도 있고 배독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수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입학식 있었어요. 옛날 공부는 기본이 뭐예요? 한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문을 깨우쳐서 옛날 교과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향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꼭 입학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건 없었지만은 중간에 이제 뭐 또 율곡이 선생님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통학을 얼마나 익혔는가 시험을 봐서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에서 D학점이나 F학점만 안 맞으면 될 정도로 그게 느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설명을 듣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했거든. 청주 향교의 학생이 되면 특전이 많았어요. 첫째, 군역이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토로 들어오고 싶어 했지. 옛날에 향교에서는 그런 급식은 물론이고 잠자는 것도 다 향교에서 나라가 다 책임져줬어. 그게 무상이지. 군대 안 가지. 향교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원, 벼슬을 하는 거거든. 그 자격은 향교에 적을 둬야 시험 볼 자격을 줬어. 그러니까 이런 등등으로 봐서 서로 향교를 제일 어리게는 17살서부터 40살까지 다닐 수 있었어. 물론 17살 아닌 사람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출석부에 적을 올리진 못했어. 나중에는 군대 가기 싫어서 40살까지 그냥 계속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 40살 넘으면 무조건 내보내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제가 대신 질문해보고 싶은데 예. 그게 뭐냐면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같으면 이렇게 향교에는 혹시 방학이 있을까요? 방학뿐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옛날 참고서도 있을까? 공부하려면 교과서는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옛날에는 방학 비슷한 건 있었어요. 우선 봄, 가을, 농번기 때는 방학을 해서 쉬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해서 홍수가 났어. 우선 빨리 그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쉬었지. 옛날에도 돌림병, 역병 같은 게 돌았어. 그럴 때도 이제 잠깐 쉬고 그랬죠. 공자님을 비롯한 옛 성현들이 그 저술한 경전,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기본이 되는데 소학, 사서, 오경, 성리대전, 삼강행실, 이륜행실, 포경, 신경, 근사록 등등 이러한 경전을 가장 중요시했고, 이런 경서와 통감, 홍원, 조료 같은 역사, 중국의 이제 한유나 유정원 선학들이 여러 가지 학설, 향약,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고, 제범절, 가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배웠죠. 대성전과 명륜단 외에도 다른 건물들이 여러 개 보이네요. 그 건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2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예절교실이 있고 관리인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거기서 좀 내려가 보니까 지사 관사 정문 앞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련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향교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 향교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덕분에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장님과 우리 할아버지 말씀 많이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성을 가져야 되며 어떤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우리가 옛날 학교 배우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을 가봐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신항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는 명륜당에서 신항서원으로 갈 텐데 오늘 안내를 해주신 우리 청주향교의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항서원입니다. 청주향교와는 좀 다르게 약간 규모가 좀 작아 보이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뭐 안에 들어가서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가 보자. 가자. 들어가 봅시다.
문이 있는데 문을 와, 오. 선생님 신기한 게 있어요. 뭐지? 불비석 같아요. 저 비석은 신앙서원 묘정비라고 해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고 알아? 그분이 생전에 이 신앙서원이 워낙 유명한 서원이었거든. 그래서 그 신앙서원의 내력, 유래에 대해서 직접 글을 지어서 세운 비석이야. 보이는 건물 저 뒤에 가면 구현사라고 해서 9분의 성현을 모셔놓은 그 건물이 있고, 뒤에 보이는 것이 개계당. 이 개계당은 바로 향교의 어디에 해당할까요? 명륜당에 해당되는 것이야. 어떻게 우리 성현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구현사로 먼저 가봅시다. 갑시다. 자, 들어와요. 이 구현사는 9분의 성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서 구현사라고 그래요. 그럼 9분이 누구냐? 율곡 이희 선생님.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예. 뭐 특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공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성현들을 모셨거든요. 예. 주로 우리 고장 출신을 모시는데 네. 처음부터 9분을 모시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성인이 또 나타나고, 그죠? 성현이 나타나면 또 추가해서 모시고 그러다가 예. 우리나라 성리학 중에서 기호학파의 창시자를 율곡 이희 선생으로 그 기호학파에서 보는 겁니다. 율곡 선생보다도 훨씬 더 앞선 사람인 고려 말의 목은 이색 선생이 더 선배지만 이분이 기호학맥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분을 주력으로 제일 첫 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놓고 그래도 이분이 더 먼저 선배고 어른인데 이분은 더 먼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저런 이런 두 분 간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위차를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리 고장 출신 성현들이요. 우리는 경연 선생, 충암 김정 선생, 강수 박 선생, 문충공 규암 송 선생, 문종공 송제 한 선생, 풍열공 천곡 송 선생, 서계 이두균 선생, 9분의 우리 훌륭한 성현을 모신 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공부하는 데가 있지 않겠어? 공부하는 데 쪽으로 가볼까? 네. 가보세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청주 향교의 그 명륜당에 해당하는 곳 바로 이 자리가 맞는 거죠? 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서원은 학생이 몇 명 다녔나요? 아까 향교가 몇 명이라 그랬죠? 20명. 그런데 여기는 향교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그럼 당연히 학생 수도 좀 작겠지? 여기는 30명이 정원이었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수업료 같은 거, 공부하는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을까? 옛날에도? 서원은 아까 사립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의 유림 양반들이 운영을 책임을 지고 하고, 이 지역의 양반 자제들이 여기 주로 많이 다녀요. 향교하고 서원하고 배우는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도 큰 차이는 없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면 향교는 설립 목적이 나라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시켜서 관리가 돼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향교의 학생들은 과거 시험 보는 게 최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원은 이 지역의 선비 유림들이 정치를 논의하고 이 고을을 어떻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까 논의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이러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라 그럴까, 학문적으로. 할아버지, 옛날 학생들 어떻게 공부했어요? 좋은 질문 했네. 옛날에는 여러 가지 그 교과서 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날 숙제를 주면 그걸 다 암기해 가져와서 선생님에 가서 딱 그거를 마음속에 다 읽어야 돼. 안 보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뜻이 뭐냐고 물어. 이런 뜻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생도가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걸 강의라고 하거든. 강독.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시험 볼 적에도 그렇게 시험 봐. 제술이라고 해서 논술, 논문을 써야 돼. 성현들의 가르침이 이런 걸 쭉 사례를 들어서 글로 쓰는 거야. 글씨, 습자를 잘해. 오늘은 옛날 조선시대의 학교
학교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 소감을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교 사원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알아봐서 좋았고 앞으로는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향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옛날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학교와 사원에서 뭘 배웠는지 알았어요. 향교와 사원에서 뭐를 배웠는지 알았다. 자 오늘은 청주 향교와 신앙서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함께 배워봤고요. 청주 문화원이 주최하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 놀이터 총 6번을 아쉽게 마감하게 되었어요. 올해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내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내년에 만나요. 안녕.